은퇴 설계라는 말 원래는 희망의 언어였습니다. 퇴직금으로 소형 아파트 하나 사고 연금으로 생활비 메우면 평생 걱정 없겠지. 그렇게 계산기를 두드리며 준비한 인생 이막.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완벽한 은퇴 설계가 어떻게 한 남자를 벼랑 끝으로 몰았는지 그 냉혹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가명으로 김성호 씨 63세. 공기업에서 35년을 근무했고 동료들 사이에선 철저한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퇴직 3년 전부터 자산 배분, 연금 수령 시점, 세금, 의료비 예측까지 꼼꼼히 계산했습니다. 퇴직금 2억 5천만 원, 주택 매각으로 얻은 3억 원, 그리고 매달 220만 원의 연금. 그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했죠. 그의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단 하나 현실의 변수를 제외했다는 점만 빼면 말입니다. 퇴직 후 첫 해 아내와 함께 전원주택이 있는 지방 도시로 이주했습니다. 공기도 좋고 관리비도 적게 든다 생각했죠. 하지만 첫 해 여름 폭우로 담장이 무너지고 지붕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수리비만 1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노후 설계표엔 재난 수리비 항목이 없었습니다. 그건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도시에 살 때보다 교통비, 병원비, 식자재비가 더 많이 들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병원에 가려면 하루가 걸리고 결국 중형차 한 대를 샀죠. 기름값과 보험료, 차량세, 예상치 못한 정비비가 한 달에 40만 원 이상 늘어났습니다. 예산표는 점점 어긋났고 그가 매일 하던 일은 통장 잔고 확인이었습니다. 하루의 시작이 숫자였고 하루의 끝도 숫자였습니다. 그 무렵 아들이 다니던 회사가 구조조정으로 어려워졌습니다. 아버지 잠깐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는 망설이다 아들에게 1,0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잠깐이라는 말이 몇 번 더 반복되면서 그의 예비비 계좌는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 노후는 내가 설계했지만 가족의 변수는 설계할 수 없더군요.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가 심리적으로 무너진 건 그 다음 해였습니다. 연금은 그대로였지만 물가는 계속 올랐습니다. 공공요금, 식비, 의료비, 보험료가 매년 조금씩 불어났습니다. 통장은 그대로인데 세상만 변하는 기분. 그는 불면증에 시달렸고 새벽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켰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 질문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결국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은 예비자금 일부를 주식과 배당 ETF에 투자하기로 한 겁니다. 이자보다 낫겠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2년도 안 돼 원금의 30%가 사라졌습니다. 나는 위험을 이해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불안해서 도망친 거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가 다시 일어서려 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늘었고 지출은 줄일 수 없었습니다. 아내와의 대화는 점점 줄었고 그는 스스로를 가게의 실패자라고 불렀습니다. 은퇴 설계가 지옥이 된 이유는 돈이 아니라 그 돈에 인생을 전부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 한마디는 많은 은퇴자들의 현실을 대변합니다. 실제로 은퇴 후 재정적 붕괴는 단순히 돈이 모자라서 생기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삶의 불확실성을 통제하려는 집착에 있습니다. 사람은 예측할 수 없는 존재이고 세상은 더더욱 예측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숫자로 모든 걸 계산하려 합니다. 퇴직금, 연금, 예상 수명, 생활비. 그 계산이 틀어지는 순간 불안은 곧 절망으로 변합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은퇴 설계란 돈을 세는 계획이 아니라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을 키우는 과정이라고. 재정, 건강, 인간관계 모두가 변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김성호 씨처럼 철저하게 준비한 사람조차 무너지는 이유는 돈을 잃은 게 아니라 조정할 여유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버틸 수 있는 유연함이 노후를 지킵니다. 결국 그는 집을 처분하고 다시 도시 근교의 임대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대신 고정비를 줄이고 생활 리듬을 바꿨습니다. 마트 대신 전통시장, 자가 대신 대중교통, 매일 지출 일기. 그는 늦게 배운 절약이 아니라 늦게 배운 현실 감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노후 상담 봉사단에서 후배 은퇴자들에게 조언을 전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은퇴 설계는 없습니다. 대신 다시 일어설 마음의 준비는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한마디가 마음에 남습니다. 지옥은 실패가 아니라 변화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은퇴 설계가 지옥이 됐다는 말은 단지 한 사람의 실패담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 한국 사회 곳곳에서 조용히 진행 중인 수많은 은퇴자들의 공통된 현실이다.
많은 사람들은 퇴직 전 철저한 준비만이 불안한 노후를 지킬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철저함이 오히려 은퇴 이후 삶을 옥죄는 족쇄가 되기도 한다. 완벽한 계산표 속에서 살아가려다 예측할 수 없는 변수 앞에 무너지는 것이다. 김성호 씨의 사례는 그 전형이었다. 35년간 공기업에 근무하며 성실히 살아왔고 퇴직 전 수년간 재무 설계를 받아가며 철저히 대비했다. 하지만 퇴직 이후의 삶은 숫자만으로 설명되지 않았다. 그가 설계한 노후는 재무적으로 완벽했지만 현실적으로는 허점이 많았다. 예상치 못한 수리비, 급격히 늘어난 생활비, 교통비, 병원비, 그리고 가족의 요청까지. 그 어떤 금융 시뮬레이션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삶의 진짜 변수들이 그를 서서히 몰아넣었다. 그는 매일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불안을 통제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삶의 여유를 잃었다. 돈의 숫자가 마음의 평온을 좌우하는 순간부터 노후는 설계가 아니라 생존이 되었다. 많은 은퇴자들이 같은 함정에 빠진다. 퇴직금과 연금이라는 숫자에 모든 안정을 걸고 이 정도면 괜찮다는 착각 속에 들어간다. 하지만 은퇴 후의 현실은 돈보다도 관계, 건강, 그리고 변화에 대한 적응력에서 판가름 난다. 삶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은 자산의 부족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잃는 데서 시작된다. 은퇴 설계가 실패로 끝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돈의 크기가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프레임에 있다. 은퇴는 경제적 사건이 아니라 존재의 전환이다. 직장인이던 내가 퇴직자로 불리게 되는 순간 사회적 역할은 사라지고 시간은 넘쳐난다. 그러나 그 넘치는 시간 속에서 자신을 잊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다. 이를 잃은 자리는 돈으로 메울 수 없고 사회적 소속이 사라진 자리는 가족조차 채워주지 못한다. 김성호 씨는 내가 돈을 잃은 게 아니라 의미를 잃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말은 은퇴 후 심리적 공황을 겪는 사람들의 공통된 표현이기도 하다. 돈보다 무서운 건 나의 역할이 사라졌다는 상실감이다. 그렇다면 왜 은퇴 설계는 이렇게 자주 무너질까? 첫째는 과도한 통제 욕구다. 인간은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성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퇴직 전부터 모든 것을 수치화하고 예측하려 든다. 그러나 삶은 금융상품이 아니며 세상은 통계표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예상치 못한 병, 가족의 위기, 시장의 변동성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완벽한 계획은 오히려 예기치 못한 변화에 더 취약하다. 둘째는 소득보다 소비 구조의 착각이다. 대부분의 은퇴자는 내가 버는 돈이 줄었다고만 생각하지 내가 쓰는 방식이 변해야 한다는 점은 간과한다. 퇴직 전에 소비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연금과 저축만으로 버티려 하니 금세 한계가 온다. 김성호 씨가 말했듯 노후의 재정 위기는 소득 부족이 아니라 지출의 고정성에서 온다. 셋째는 심리적 준비 부족이다. 재무 설계는 철저히 하면서 정작 마음의 설계는 하지 않는다. 직장이라는 보호막이 사라진 뒤 찾아오는 공허, 자존감의 흔들림, 사회적 단절은 돈으로는 막을 수 없는 영역이다. 전문가들은 은퇴 3단계 붕괴 이론을 이야기한다. 첫째, 재정 붕괴. 둘째, 관계 붕괴. 셋째, 자아 붕괴. 돈이 줄어들면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면 인간관계가 틀어진다. 결국 자신을 잃게 된다. 반대로 말하면 재정만이 노후의 전부가 아니라는 뜻이다. 돈은 삶을 유지시킬 수는 있어도 방향을 만들어주지는 못한다. 방향은 관계와 의미에서 온다. 그래서 성공한 은퇴자들의 공통점은 조정력이다. 계획이 틀어져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 예산을 줄이고 생활을 바꾸고 일상의 의미를 새로 설정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은퇴는 끝이 아니라 조율의 시작이다. 김성호 씨 역시 그 길을 다시 걸었다. 실패를 인정하고 집을 팔았으며 생활을 단순하게 만들었다. 다시 도시 근교의 임대 아파트로 돌아와 교통비를 줄이고 지출을 세밀하게 기록하며 하루를 관리했다. 처음엔 그것이 굴욕처럼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자 마음이 안정됐다. 그는 말한다. 이제는 돈이 아니라 생활을 설계합니다. 그게 진짜 은퇴 설계 같아요. 그는 지금 시니어 재무 상담 봉사단에서 같은 세대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불완전한 설계가 오히려 자유를 준다는 말을 전한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분명하다. 은퇴 설계의 핵심은 계획의 완벽성이 아니라 변화의 적응력이다. 아무리 철저히 준비해도 세상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하지만 변화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재정의 유연성, 소비의 절제, 관계 유지,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신뢰. 이것이 노후를 지탱하는 진짜 자산이다. 통장에 남은 숫자는 줄어들어도 자신을 믿는 힘은 절대 잔고가 바닥나지 않는다.
은퇴란 인생의 후퇴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살아보기의 시작이다. 그 시작이 혼란스럽고 불안할 수 있지만 그것은 새로운 균형을 찾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김성호 씨의 실패는 그 자체로 경고지만 동시에 희망이기도 하다. 완벽한 계획이 무너졌지만 그 무너짐을 통해 그는 진짜 삶의 감각을 되찾았다. 지옥은 실패가 아니라 변화하지 않는 마음이었다는 그의 마지막 말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메시지다. 인생 이막의 설계는 종이 위가 아니라 매일의 현실 속에서 다시 쓰여야 한다. 계획은 수정될 수 있지만 마음이 꺾이면 회복이 어렵다. 그러니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계획이 흔들릴 때마다 자신에게 묻자.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가? 나는 여전히 배우고 있는가? 이 두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의 은퇴는 아직 실패가 아니다. 삶은 계획이 아니라 적응이고 그 적응 속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간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된다. 진짜 은퇴 설계란 통장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 다시 살아갈 용기를 준비하는 일이라는 것을.